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레이저 CNC로 가공을 하다 보면 자투리 재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자투리들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문득 자를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CNC마다 얼마나 정확한 가공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만들기엔 자투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냐? 이젠 슬슬 좀 버리지. 지금부터 15cm짜리 눈금자를 만들 텐데 보통 레이저 커팅을 하게 되면 커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0.1mm 정도의 재료를 증발시키기 때문에 좌우 양쪽을 0.1mm씩 더 크게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이저 CNC를 풀가동시킵니다. 다람쥐라는 거냐? 이게 다 너 피카츄 빵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이러는 거야. 시끄러. 하나 만들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열심히 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기종별로 가공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이 녀석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마스터장의 CNC3040이라는 녀석인데 제 채널에서는 26만원짜리 저가 레이저 CNC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40W 레이저가 장착된 모델이지만 80W 레이저 모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할 당시만 해도 구형 보드였기 때문에 레이저 엔그레이버라는 초간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었지만 이후 업그레이드가 된 보드가 장착된 제품에서는 더 이상 레이저 엔그레이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쓸데없는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했고 레이저 모듈을 장착하는 프레임의 유격이 커서 항상 초점을 맞추는데 가진 고생을 하게 했던 애증의 머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레임을 개조해서 유격을 없애고 동일한 파일을 대량으로 커팅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 굴리는 녀석입니다. 제 작업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페그보드의 대부분은 이 녀석이 만든 겁니다. 꽤 많이 만들었죠. 좁은 작업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수납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이 페그보드들 덕분입니다. 아직도 다 만들려면 멀었지만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녀석은 투트리스의 TTS55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40W급 레이저가 장착된 저가형 모델인데 가성비로 따지면 현 시점까지도 이 녀석이 최고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을 만큼 정말 알차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제가 리뷰할 당시만 해도 34만원 정도였지만 최근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지 28만원대에 구입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아무튼 만약 쓸만한 저가형 레이저 CNC를 찾으신다면 이 녀석은 지금도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착된 레이저가 40W급이라 원패스로는 커팅할 수 있는 모재가 제한적이라 저는 주로 커팅보다는 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전혀 새로운 방식의 레이저 모듈로 초막강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놀라운 성능을 보여드리게 될 녀석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는 녀석들인데 우선 X툴 사이의 D1이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제가 아이폰 느낌이 난다고 리뷰했던 녀석이기도 하네요. 레이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벽에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걸어놔도 큰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용하기가 정말 쉬운 전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80W급 레이저 모듈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과 커팅 모두 퀄리티가 꽤 좋습니다. 가공 퀄리티와 디자인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딱 맞는 녀석이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게 흠입니다. 구조상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로터리 롤러를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원통형 재료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투트리스의 TS2라는 녀석인데 앞선 D1과 같이 80W급 레이저가 장착된 녀석이기 때문에 동급 기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이 녀석의 가공 퀄리티가 더 좋기 때문에 현재 이 녀석을 주력 기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오토포커싱과 절대좌표가 구현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하다가 다른 녀석들을 사용하면 오토로 운전하다가 수동기어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편의성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특히 두꺼운 가구 제작용이 아닌 소품 제작용으로 사용될 만한 거의 모든 목재는 원패스만으로 한 방에 커팅해주기 때문에 믿고 맡겨두면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뱉어주는 기특한 녀석인데 가끔 스테인레스 표면에 각인하는 모습을 볼 때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럭스의 비모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녀석은 합판이 아니라 투명 아크릴판으로 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 투명 아크릴판이 이 녀석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녀석들은 모두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지만 이 녀석만큼은 CO2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판도 아주 간단하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현 시점에 투명 아크릴판을 커팅할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CNC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가정이나 작은 작업실에서 꼭 투명 아크릴판을 커팅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CO2 레이저 장비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거대하고 무거운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게다가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전사지 커팅이나 정교한 스티커 커팅에도 독보적인데 D1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용하기 쉬운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10분만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크릴판 가공이나 유리에 각인할 때 사용하고 있고 가끔 스티커 커팅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수다를 떠는 가운데 이 녀석들이 만든 15cm자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크기부터 살펴봤는데 다이오드 레이저로 만든 4개의 자 모두 크기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맨 아래 녀석만 살짝 커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초근접에서 눈 빠지게 살펴본 결과 D1과 TS2로 만든 자는 저가형 모델들보다는 0.1mm 정도 더 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잠시 후에 수치상으로 상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고 결과물의 퀄리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자들과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만든 건 마스터장의 CNC3040에 내재사의 80W 레이저 모드를 장착한 녀석입니다. 왜 이것만 유독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그건 이 녀석만 레이저 앵그레이버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앵그레이버는 간단하게 커팅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프트웨어이지만 각인과 커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눈금의 숫자까지도 모두 커팅을 해버린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투트리스사의 TTS5로 만든 자인데 40W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해서 이송 속도를 꽤 느리게 세팅을 해야 원패스 커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커팅면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팅 시 원패스보다는 이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신 3패스 정도로 작업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꽤 괜찮습니다. 이번엔 엑스툴사의 D1이 만든 자입니다. 레이저박스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각인과 커팅 모두 원패스로 가공했습니다. 에어 어시스트 없이도 이 정도 가공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어 어시스트가 있었다면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는 껌입니다. 합판으로 만든 마지막 자는 투트리스타의 TS2가 만든 건데 역시 라이트번을 이용해서 원패스로 한 방에 각인과 커팅을 한 겁니다. 이 녀석은 에어 어시스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단면이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녀석이다 보니 좀 더 최적화된 세팅값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숫자나 눈금이 다른 녀석들보다는 확실히 더 얇고 정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눈금이나 숫자가 상대적으로 살짝 옅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선이 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명한 자는 플럭스사의 비모가 만든 녀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파워를 다소 강하게 세팅한 것 같습니다. 커팅은 잘 됐지만 각인된 숫자 주변을 보면 살짝 뿌옇게 번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겼는데 물론 이렇게 기름 같은 걸로 살짝 닦아주면 깨끗해집니다. 왜 유독 이 녀석만 초점이 잘 안 맞나 했더니 투명해서 그런 것 같네요. 이젠 잘 보이시죠? 깔끔합니다. 정확도나 퀄리티라는 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기준에선 모든 기종이 꽤 정교한 각인과 커팅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때때로 거짓말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녀석을 데려왔습니다. 나 찾았냐? 너 아니야. 치수야 이리 와봐. 네. 뭐야, 목소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렇게 모든 자들을 철제자와 비교해보니 오차가 없거나 최대 0.2mm 정도의 오차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0.2mm 정도의 오차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정도의 수치인데다가 레이저 파워의 세팅값 때문에 모델을 좀 더 태우느냐 덜 태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정도로 미세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만을 가지고 어떤 기종이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니, 모르지.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아냐? 그러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레이저 CNC로 자를 만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중에 파는 자는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간격이 띄어진 부분부터 0점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박스 내부의 높이를 측정해야 할 때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꽤 불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만든 눈금자는 자의 끝에서부터 0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처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판매하는 자들의 0점이 왜 자의 끝부분부터 시작되지 않는지 또는 그렇게 만들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심오한 자의 세계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자도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상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안녕.